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트위치 꼬꼬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랭이의 동우동 사주병리 방송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주병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교육이에요. 자, 오늘은 십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십천간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 저번 첫 번째 사주병리 교육에서 나왔던 거 지난 교육 요약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우리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양이 뭐야? 음양은 음과 양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 양극과 음극, 더위, 추위, 남자와 여자 같은 것처럼 세상에 상반된 사물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무극에서 태극이라는 만물의 시작점이 생겨났고, 이게 음이랑 양으로 쪼개지면서 거기 자지마! 저기 누구야? 누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자냐?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아무튼 자, 그 택이 쪼개지면서 음과 양으로 분리된 세계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게 음양이에요. 그리고 음양과 오행이 있다. 오행은 뭐냐면 그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랑 토요일은 일요일이 해죠. 그 다음에 이게 달이죠. 근데 해와 달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음이랑 양이잖아. 그 다음에 일주일 이외에 화수목금토, 얘네가 오행을 뜻합니다. 화수목금토, 얘네는 결국 자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상생의 관계가 있고요, 서로를 멀리하는 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자, 물, 나무, 불, 흙, 금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오행이 있어요. 요건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나무의 속성 그리고 불의 속성 이런 거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십천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십간이 뭐냐? 그 사주 분석해 드릴 때 이런 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뚝 잘라버려요. 여기에서 이 위에 4개 있죠? 이 위에 4개. 이 위에 4개가 천간이라고 불러요. 천간, 십천간, 10개이기 때문에 십천간이고, 이 밑이 지지라고 불러요. 지지. 12개여서 12지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 위에 있는 것과 지지는 사자팔줄을 이루는 근본이 되고요. 이 천간은 이게 천이잖아요. 하늘의 기운, 그리고 땅이잖아요. 땅의 작용을 뜻해요. 근데 오늘은 뭘 본다? 천간, 이 하늘의 기운을 본다. 자, 천간은 뭐냐? 정신세계, 이상의 나를 얘기를 하고요. 지지는 땅에 있잖아. 우리가 땅에 박혀 있잖아. 그래서 지지는 현실세계의 나를 해석합니다. 근데 천간은 하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지지라고 얘기를 해요.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이 일상생활에 영향은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이 일생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향, 너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성향, 그리고 나아갈 방향, 그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추해내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천간에 10개가 있어요. 10개. 십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개가 뭔지만 보고 오늘은 수업 끝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참을 수 있지? 안 어렵죠? 자, 딱 10개만 보고 끝낼 거예요. 천천히 갑시다. 자, 이게 십천간인데요. 자, 음양 먼저 설명드렸어요. 모든 거는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그걸 오행 5가지 속성, 목, 불, 흙, 금, 물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죠. 목, 화, 토, 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2개씩 5속성,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온다. 그게 뭐냐? 여기 익숙하죠? 이거 한자 세대들이나 이거 많이 들어봤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만 배울 거예요.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편해지냐면, 나중에 이 사주 같은 거 제가 해석하는 걸 볼 때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12지신 식간, 12지신이 나중에 지지에 들어가요. 12개. 아직은 좀 뭔지 모르겠던데 한번 잘 봐봐요. 졸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졸지 말라고. 시작도 안 했어. 금방 끝내줄게.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목이에요. 목쪽인데, 목은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소나무를 이야기해요. 양의 나무고요. 우람하고 높이서도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그냥 이것만 하세요. 갑, 이거는 소나무다, 그래서 큰 나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나무는 이제 올곧은 속성, 그리고 굳셈, 그리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는 생명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떻게 서 있어요? 우뚝 솟아 있잖아. 대놓고 나 제일 쌤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도하는 성향,
그리고 퍼스트 무버,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활동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는데 본인이 갑속성이야. 본인이 갑이야. 이 갑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나중에 일간이 있어요. 여기 시일월연에서 여기 일간 있죠. 이 친구를 일간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예요. 나. 친구를 나라고 해석합니다. 이 친구를. 이 친구가 만약에 갑이라면, 내가 소나무라면, 내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나무니까. 그러면 꽃을 의미하는 이 불화가 원국에 있으면 좋다. 원국이 아까 그 사주 8글자 있죠? 그 안에 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아, 꽃을 피울 수 있는 소나무구나 라고 생각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갑이야.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소나무야. 그러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 땔감을 팡팡팡 때리려면 도끼 같은 게 필요해죠. 그래서 금속성이 있으면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다음에 을이에요. 을은 이거랑 살짝 달라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을은 음의 나무고요. 자, 부드럽고 영켜드는 등나무, 그리고 덩쿨 식물을 의미해요. 그냥 덩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덩쿨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등나무랑 덩쿨 식물은 어떻게 돼요? 막 얽어매죠. 그래서 부드러움이 있고요.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얘네가 나뭇가지 하나는 그냥 뚝 부러지잖아. 뚝 부러지는데 나뭇가지를 막 10개, 100개 겹쳐두면 안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뭉쳐있을수록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을일 때 만약에 옆에 갑이 있잖아요. 내가 이 덩쿨나무로 태어났어. 근데 내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라는 이 덩쿨나무가 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해서 위 옥상까지, 정상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갑이 자신의 좌우에 있다면 이 등라개갑이라 그래가지고 기생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이 소나무를 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가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정상이라는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슈퍼 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갑을 관계할 때 갑과 을이 이거기도 해요. 자, 이 친구도 이제 불이에요. 불은 이제 병이랑 정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개도 속성이 달라요. 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고 했어요. 자, 병은 뭐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에 있는 이 호랭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누구야?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다. 그렇죠. 병은 뭐냐면 하늘의 태양이에요. 태양. 병은 태양이야. 여러분, 태양하면 뭐가 생각나요? 태양은 하늘에 혼자 있죠.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정열적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이야, 나 태양이야 하고 막 빵빵빵 빛을 쏴주기 때문에 살짝 외향적이고 바깥 행동을 선호하고 사회생활에서 에너지를 획득해요.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이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병은 모두에게 빛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관심을 갖는 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이 친구도 문어발이야. 여기저기에 관심을 다 줘. 그리고 빠르게 식어버려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자신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고 감정이 좀 잘 드러난다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모두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잖아. 그래서 주변에 옆에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인 사람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막 현실적인 거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마. 왜 그러냐면 태양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태양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천간이라 했잖아요. 천간. 아까 사주 8글자 봤을 때 여기는 이상적이고 정신세계라 그랬고, 지지는 뭐라 그랬죠? 지지는 현실세계라 그랬죠. 근데 태양은 어디 있어? 태양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랑은 도움이 멀어요. 그러니까 병인 사람한테는 나 좀 도와줘, 나한테 에너지 좀 줘, 이럴 수 있는데 나 좀 도와줘,
했을 때 현실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다. 머리 꽃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정이에요. 정은 뭐냐면 작게는 촛불이고요, 크게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정은 음의 불이에요. 이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 병은 초자연적인 태양이었잖아. 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돌이랑 철 같은 걸 녹이는 화로, 음식 같은 거를 익히고 굽는 버너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설명할 때 화로나 용광로로 설명을 드려요. 이게 이해가 빨라요. 그래야 철 같은 걸 녹여내고 내가 살기 위해 불을 조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광물이나 금속 같은 걸 녹일 수 있잖아요, 용광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광물이나 금속을 녹여서 칼이랑 보석 같은 걸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에 좀 장점이 있냐면 연구, 그리고 본인의 신사업, 그리고 어떤 걸 융합하는 거 있죠. A 플러스 B를 융합해서 C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들 있죠.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천간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빨리빨리 갈게요. 다음은 토예요. 흙이에요. 흙의 양과 음이 있죠. 자, 무는 뭐냐면 무는 양의 흙이에요. 이거는 자, 눈 감고 여러분 광활한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대지, 초원, 그리고 광야, 넥스트 레벨,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 딱 생각이 나죠. 이미지가 탁탁탁 떠오르죠. 이런 넓은 대지, 그래 큰 땅을 의미해요. 그래 무는 그냥 큰 땅이야, 큰 땅. 근데 무는 이제 당근, 양파, 배추, 사과 이런 거를 생산하지 않아요. 얘네는 경작지가 아니라 그냥 땅이에요. 땅 그 자체. 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엄청 넓죠. 엄청 넓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냐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위에 생물, 또 이제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 신중함,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내가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은. 그리고 굳센 든든함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또 때로는 고집이 세 보일 수 있어요. 왜 고집이 세겠어요? 위에서 계속 누르잖아. 땅은 어떻게 해요? 얘는 버티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하라 그랬죠. 이거 생각해봐요. 초원, 광야, 시베리아 벌판.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무 같은 경우는 태어난 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자, 봐봐요. 여름의 정오 엄청 뜨겁잖아요. 엄청 뜨거운 땅이야. 그러면 사막이에요. 사막.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지는 거고. 자, 봄과 가을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이미 생명이 있고 잉태되어 있고 많은 풀과 나무들이 자라죠. 그 풀과 나무들이 있는 땅이 뭐예요? 그럼 초원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의 한밤중. 겨울 추워 죽잖아. 한밤중이야, 새벽이야, 춥잖아요. 근데 추운 땅,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온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가 일간인 사람, 나는 무로 태어났어, 큰 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이 나한테 필요하고 뭘 피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다음은 기입니다. 기는 항상 이게 양과 음은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경작지예요. 경작지. 얘는 경작지입니다. 식물 같은 거, 농과 밭, 그리고 가수원 생각하면 돼요. 이제 먹을 거 같은 거 생산하는 곳. 그래서 기는 만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땅이에요. 그래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포용력, 그리고 이해심, 그 인자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옥한 땅 맞아요. 비옥한 땅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의 경우에는 농과 밭이죠. 농과 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논이랑 밭에는 뭐가 필요하죠? 풀 당연히 필요한데 물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물이 있어야 얘네를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원국에 물이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물이 있을수록 플러스가 되는데 만약 물이 없어요. 그러면 메말라 버린 땅인데, 사막과도 같은 땅인데 얘가 뭐 하고 싶어해? 식물을 생산하고 싶어하죠. 당근, 양파, 사과 이런 걸 만들고 싶어해. 근데 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점점점 욕심이 많아지고요. 얘 애 같아요. 애 같아. 여유가 사라진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결실을 못 맺고 조급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읽어낼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금입니다.